이번 시간에는 컴포즈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API 문서를 살펴보거나 API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현을 위한 발표이기 때문에 문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배제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주 후에 소스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걸 담아가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저렇게 구현하는구나 라는 느낌만 가져가시고 발표 영상이 나왔을 때 길잡이로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 머리도 지끈지끈 하실 테니까 필기는 잠깐 멈추시고 나라면 어떻게 구현할까 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재밌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현해 볼 것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냥 카드는 재미가 없죠. 앞면과 뒷면이 있고 뒷면이 회전하고 그리고 앞면에는 홀로그래픽 효과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입체 효과를 넣어서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두근거리지 않나요? 일단 구현에 앞서서 왜를 한번 던져봅시다. 이걸 왜 구현을 하게 됐을까? 이번에 구현했던 애니메이션은 어느 날 포켓몬 게임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사이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포켓몬 카드를 드래그하면은 3D로 움직이는 아주 멋있는 사이트죠. 그리고 이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카드를 안드로이드로 한번 옮겨보자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피카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기까지 거의 3-4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개월에 걸친 개발을 여러분들에게 떠먹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 전환 효과 구현해 보기입니다. 화면 전환 효과란 뭘까요? 화면 전환 효과란 어떤 화면이 전환될 때 물 흐르듯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합니다. 네. 화면 전환 효과를 직관적으로 고찰해 봅시다. 화면 전환 효과를 구현하려면 리스트 화면과 디테일 화면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컴포즈 1.3 이전에는 레이아웃을 미리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아웃이 변환되는 효과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컴포즈 1.3 이후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레이아웃이 변경될 때 기존 위치에서 변한 위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인해 말이죠. 미리 살피다라는 의미처럼 룩어헤드 레이아웃은 배치를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레이아웃인데요. 이번 발표에는 다음에 나올 쉐어드 트랜지션 레이아웃을 위해 룩어헤드 레이아웃의 개념만 살짝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2022년경 룩어헤드 레이아웃은 도리스 리우라는 구글 개발자에게서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룩어헤드 레이아웃을 통해 우리는 레이아웃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측정된 크기와 배치될 포지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영상같이 전환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근데 여기서 룩어헤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매우 적죠? 이처럼 룩어헤드 레이아웃은 로우 레벨 API인지라 러닝 커브가 상당했습니다. 왼쪽 코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룩어헤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든 건데 딱 봐도 코드가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지 오래된 레이아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루커헤드 레이아웃을 다룬 포스트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도리스 리우도 루커헤드 레이아웃을 어떻게든 보편화시키기 위해 이제 좀 더 추상화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2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루커헤드 레이아웃을 사용하려면 레이아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했고 꽤나 많은 API를 다룰 수 있어야 했는데 Shared Element Transition을 사용한다면 딱 3가지의 API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루커헤드 레이아웃을 추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개의 API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hared Transition Elementation,부터 알아볼 텐데요. Shared Transition Layout은 Shared Transition 소크포를 사용하게 해주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Shared Transition 스코프는 루커헤드 레이아웃을 추상하고 있는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을 전환시키는 녀석은 Shared Transition 스코프가 담당을 할 겁니다. 이러한 개념과 다음에 모디파이어 쉐어드 엘리먼트를 알아볼 텐데요. 모디파이어 쉐어드 엘리먼트는 기존의 레이아웃과 변경 후의 레이아웃의 내부의 요소가 같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할 쉐어드 바운드는 기존의 레이아웃과 변경 후의 레이아웃의 내부의 요소가 같지는 않지만 요소가 컨테이너 변경 효과를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입니다. 쉐어드 엘리먼트를 사용하려면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좀 쉽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Shared Transition Layout 안에 리스트 컴포저블과 디테일 컴포저블을 넣고 코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이 리스트 컴포저블과 디테일 컴포저블한테 Shared Transition 스코프와 Animate Visibility 스코프를 넘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코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각 컴포저블에 Shared Element 모디파이어만 선언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당 영상처럼 간단하게 Shared Elemen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Shared Transition의 자세한 내용은 스카이도브님이 만드신 글을 읽으시거나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플립 효과에 대해 한번 넣어볼 거예요. 뒤집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현재 샘플로 보여지는 화면을 보시면 카드가 뒤집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카드를 회전하는 효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즈에서는 그래픽 레이어라는 모디파이어를 통해 물체를 이동, 회전, 크기 조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처럼 카드가 뒤집히는 효과를 넣으려면 로테이션 Y 값을 이용해 이제 카드를 뒤집을 수가 있죠. 이러한 로테이션 값은 180F를 기준으로 90F일 경우 이제 일자로 서게 되고 180F일 경우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90F를 기준으로 90F가 넘어가게 되면 뒤에 뒷사진을 보여주고 안 넘어가면 앞사진을 보여주면 되겠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드가 뒤집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으려면 만약에 애니메이션 API가 없다면 타이머를 가져와 로테이션 값을 시간초에 따라서 증가를 시켜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컴포즈에서 애니메이션은
XML보다 강력하고 점점 더 쉽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API를 선택하는 트리를 갖고 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로테이션 값이 1F부터 180F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했으니 값을 기반한 애니메이션인 애니메이트 as state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isCard fliped라는 스테이트 변수가 있고 이 변수가 바뀔 때마다 로테이트 카드 y의 값은 0에서부터 180f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90f를 기준으로 카드 뒷면에 해당하는 컴포저블과 카드 앞면에 해당하는 컴포저블을 넣으면은 이제 90f가 넘어가면 디컴포저블이 렌더링이 되고 90f가 안 넘어간다면 앞 컴포저블이 렌더링이 되겠죠. 그렇게 만든다면 현재 화면과 같이 뒤집히는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테이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핸드폰은 회전을 감지합니다. X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롤이라 하고 Y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피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핸드폰에 이러한 센서를 센서 매니저 API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 API는 안드로이드 3 때부터 존재했던 아주 유서 깊은 API이면서 로우 레벨 API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만큼 상당히 불편하지만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용해야 할 API는 뭘까요? 딱 보기에 자이로스코프를 쓰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구현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공식적으로 회전을 이용할 때 이제 로테이션, 타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구현을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리엔테이션의 구글 더큐먼트를 보면 타입 오리엔테이션을 구현할 경우 중력 센서와 자기장 센서를 가져와서 구현을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그냥 가볍게 구현을 해봅시다. 타입 그라비티와 타입 마그네틱 필드, 아까 전에 중력과 전자기장을 이용한 센서를 이제 등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벨로퍼에 나왔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 이제 회전 행렬을 얻는 코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샌드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금 봤듯이 리스너를 등록했기 때문에 컴포즈에서는 이 리스너를 해제해야 되겠죠. 리스너를 해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포저블 이펙트를 사용해 센서가 해당 컴포저블에서 벗어날 시 리스너를 취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의 그래픽 레이어 로테이션 값에 가져온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구현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션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꽃입니다. 홀로그래픽 효과를 넣어 볼 건데요. 일단 홀로그래픽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 겁니다. 만약 캔버스에 하나의 원과 하나의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원을 사각형 중간에 한번 배치해 봅시다. 그럼 아마 캔버스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개발을 하다가 이런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캔버스가 두 개가 합쳐질 때 색깔이 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요. 만약 왼쪽 그림처럼
색깔이 혼합돼서 나와야 한다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블렌딩 모드라는 클래스를 통해 이러한 블렌딩 기술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블렌드 모드는 세 가지인데요. 이것은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진의 홀로그래픽 효과를 구현할 겁니다. 위와 같은 사진은 여러 개의 그라디언트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총 3개의 그라디언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구현하여 홀로그래픽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챕터의 목표입니다. 추가로 해당 효과는 피그마의 홀로그래픽 이펙트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라디얼 그라디언트를 구현해 보는 겁니다. 한번 코드로 옮겨봅시다. 해당 홀로그래픽 컬러라는 컬러는 8개의 무작위 색상을 가진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구현을 할 때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습니다. 해당 피치는 0에서부터 180F까지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해당 피치와 롤을 90F로 나누었습니다. 그냥 사용해서 한다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색깔이 휙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값을 줄여줬습니다. 라디얼 그라디언트는 컬러들이 0F에서 1F까지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가를 나타냅니다. 현재 디그리 프랙션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조금씩 수치를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에서든 기울어지게 된다면 컬러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카드가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된 느낌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블렌드 모드 디프런스를 이용할 건데요. 디프런스는 말 그대로 합쳐진 색깔이 다를수록 밝아지고 어두울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빛 색깔을 구현하기에 똑같이 흰색과 검은색을 번갈아 넣어봤습니다. 이 코드도 아까 전의 코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피그마에서는 앵귤러라고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것을 스윕 그라디언트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하면 빛이 반사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검은색과 하얀색이 조합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스텝인데 스텝의 두 번째와 똑같은 녀석을 복사하여 블렌드 모드 스크린을 넣으면 됩니다. 블렌드 모드 스크린은 어두운 색상은 밝고 밝은 색상은 훨씬 밝게 만드는 모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를 합치면은 오른쪽과 같이 약간 홀로그램인 듯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뭔가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질감에 대해서 넣어볼 건데요. 마지막 스텝은 텍스처 쉐이더를 넣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꼼수 없이 코드로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러닝 커브가 올라가는 작업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텍스처 쉐이더를 구현하는 건 일단 쉐이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 이런 쉐이더를 적용해 볼 겁니다. 일단 적용하기 전에 노이즈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정말 현실과 같다고 느껴질 만한 그래픽이죠. 우리가 현실과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자연스러움일 겁니다. 구름이 아무리 고화질이더라도
똑같은 모양의 구름이 10개 정도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질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랜덤 요소가 들어가야 인간이 사실적이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개념을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이즈를 이용해 카드의 질감을 만들어 볼 건데, 근데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쉐이더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통해 이러한 쉐이더를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정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질감을 표시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 쉐이더를 사용해 노이즈 이미지를 넣고 타일 모드를 사용해 이러한 쉐이더를 무한 반복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카드가 질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이제 드로이드 나이츠라는 로고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어떤가요? 이쁘지 않나요? 네. 자, 다음은 좀 번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진 눕기 따기입니다. 입체 효과나 파랄렉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진과 배경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 중에 좋은 툴이 뭐가 있을까요? 포토샵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포토샵은 유료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에 너무 비싼 툴이라고 여겨서 저는 GPT가 이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GPT한테 이러한 사진을 눕기를 따줘라고 하니까 애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리 한 100번을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포토샵을 사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삼성 광고를 보다가 삼성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AI를 사용해서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다, 이걸 사용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한번 분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사진을 갖고 뭔가 삼성의 바이럴이 된 느낌이긴 하지만 가장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무 느려요. 사실 느리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인물이 없는 사진과 이렇게 눕기를 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 효과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해당 이미지를 아까 전에 AI를 사용해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어떤 코드인지 한번 상상을 그냥 그 머릿속에 상상만 해보세요. 카드 하나가 있고 박스 안에 이미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회전에 대한 그래픽 레이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미지와 이미지를 분리해서 넣었는데 뭔가 입체적인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사진과 인물사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사진에도 그래픽 레이어 로테이션 효과를 같이 줘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은 이상하지만 뭔가 사진과 배경이 좀 분리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입체 효과를 더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입체 효과를 알기 위해선 파랄렉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가끔 배경을 봐주세요. 배경을 보면 가끔 어떤 게임은 2D인데도 불구하고 3D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잘 사용한 게임의 한 장면인데요. 이러한 것을 파랄렉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경의 각 오브젝트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마치 3D처럼 보이는 거죠. 시야가 스크롤이 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눈에서는 입체감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기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효과를 넣기 위해 방금 움직였던 회전량만큼 이미지를 오프젯으로 움직일 겁니다. 회전량만큼 오프젯을 준다면은 마치 그림이 사진과 배경과 분리된 실제로 앞에 튀어나올 것 듯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GPT한테 여기서 입체 효과를 더 주려면 어떤 효과를 넣어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림자 효과를 넣으면 조금 더 입체가 살릴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림자 효과는 아마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있었던 캐릭터 사진에 검은 색깔을 물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블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블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블러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컴포즈에서는 블러 쉐이더 스크립트를 헬퍼 함수로 제공을 해줍니다. AGSL로 만들어진 블러드 쉐이더 스크립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러를 통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미지 아래에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당 그림자는 저렇게 보여지지 않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왼쪽 아래에서 볼 때 빛이 어떻게 반사될 거라고 여길까요? 약간 오른쪽 위로 그림자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것을 포지션으로 오프젯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인물 이미지보다 조금 더 오른쪽 위로 움직이겠네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블러를 만든 그 이미지의 오프젯을 기존의 사진보다 좀 더 많이 줬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롤과 피치에 롤에는 약 1.5를 더 줬고 피치에는 2를 곱하기 2를 좀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룬 샘플들을 2주 동안 좀 더 다듬어서 이제 소스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 소스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할 겁니다. 리컴포지션 최적화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로테이션 문제에 있는 짐벌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발표에서만 끝내지 않고 제가 올린 코드를 한번 분석해보고 수정해보고 다른 카드 애니메이션을 넣어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발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